자, FDA에서 비소세포팜 관련한 기사가 있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HLB도 이렇게 보시면 리보세라닙이라는 면역 항암제가 있죠. 비소세포 폐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같은 비소세포 폐암의 첫 보조요법 명확 항암제인 아텔졸리주마비 FDA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자, 코미디닷컴의 이 김영석 기자님의 출처고요. 이 비소세포 폐암에 관련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승인이 났다는 얘기는 우리 HLB의 리보세라닙 이런 이 면역 항암제에도 좀 긍정적인 기사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FDA에서 비소세포 폐암 첫 보조요법 면역 항암제인 아텔리주마브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첫 보조요법 면역 항암제인데 이게 이 FDA 승인을 받은 게 비소세포 폐암의 재발 또는 사망 위험을 33% 정도 줄여준다는 임상시험 이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리보세라니 완전간에도 있고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지오투 폐암제다의 본의 아다리오 회장이 스스로 재발되는 초기 폐암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수술 및 화학요법 외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게 돼서 많은 환자들이 새 희망을 갖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름은 디센트릭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성분명이 아테졸리순마빈 이 면역 항암제의 상표명은 디센트릭이고 로슈샤 제품이라고 합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폐암 가운데 거의 80에서 85%를 차지하는데 자, 이 FDA는 암세포 표면의 단백질인 PDL1을 발현하는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수술 및 그리고 백금 기반 항암요법 후 보조치료제로 PDL1 억제제인 아텔리졸리주마를 승인했다고 미국 건강의학 매체 메디페이지 투데이가 지난 15일 현지 시각이죠. 보도하였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건 역시 첫 면역 항암제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테졸리주마비 NSCLC에 대한 전면적인 보조적극 승인받은 첫 면역 항암제가 된다고 제가 밝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다리오 회장이 많은 환자들에게 새 희망을 갖게 해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코메이닷컴의 이 출처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 HLB에 대한 좀 이슈가 있죠. HLB가 이 리보세라님에 대한 예전에 학회에서 발표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자, 리보세라님이 폐암학회에서 이 완전관해를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달 얘기죠. 올해 초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리보세라님도 이 비소세팜에 관련해서 남못지않게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데 자, H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님에 대한 10건의 논문이 2020년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된다는 기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죠. 올해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학회에서 중국에서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 또 소세포 폐암 등에 대한 리보세라닙 단독 병용 임상 결과가 구두 또는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가 된다고 예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리보세라닙도 마찬가지로 비소세포 폐암에 상당히 치료 효과적이죠. 경구용 항암제인 리보세라닙 250mg을 1일 복용 후 함넬리주마 200mg을 격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완전간해 즉 몸에서 더 이상 암세포를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완전간해 항공이 관찰됐고 1차 유효성 지표인 ORR 30.9%를 비롯해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19.2개월,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 5.7개월을 보였기 때문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의 병용요법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고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 폐암학회에서도 역시나 이 발표한 적이 있죠. 자, 이렇게 보면 HLB가 이건 이제 올해 7월 달이죠. 얼마 안 됐는데 HLB가 비소세포 폐암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 3상 완전 관해를 확인했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발표했고 그만큼 이 리보세라닙이 비소세포 폐암에서 상당히 세계 폐암학회에서 인정을 받는 이런 거죠. 자, 세계 폐암학회는 폐암과 기타 흉부악성 종양에 특화된 세계 최대 규모 학술대회인데 매년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7천여 명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최근 수년간 폐암 치료는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참가 인원도 자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완전관해라는 게 상당히 좋은 건데 이 HLB가 리보세라니까 제피티닙을 병용으로 경구 투여한 비소세팜의 1차 치료제 임상 3, 4일 결과 완전관해가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이 흉부종양학 저널이라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이번 임상형 3상 연구 결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피티닙하고의 3상 결과가 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흉부종양학 저널에 게재가 됐는데 리보세라님은 HLB가 글로벌 권리를 보유한 표적 항암 신약 물질로
HLB 생명과학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리보세라님은 담낭암 비롯해서 폐암, 위암, 식도암, 리팡 등 다양한 암중에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7월 달에 보시면 HLB 이렇게 병 완전간에 확인한 기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삼상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 학술지인 흉부 종양학 저널에 게재가 됐습니다. 바이오타임즈의 이현주 기자님의 이 출처고요. HLB의 중국 파트너사죠. 항서제약이 이 중산대학 암센터 교수진들의 주도하에 중국 30개 이상의 병원에서 병용 임상 3상을 실시했는데 기존에 화학표정 화음치를 받지 않은 313명을 이중맹검 무작위로 배정해 리보세라니까 제포티닙을 병용 투여하거나 위약과 제포티닙을 병용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한 명의 환자에서 완전 간해가 관찰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차 평가 지표인 무진액 생존기간 중앙값이 13.7개월 대조군이 10.2개월 대비 환자의 무진액 생존기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탁월한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듯 HLB에도 리보세리납이라는 이 좋은 이 면역 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FDA의 이 비슷제품차 보조요법 면역 항암제의 승인은 HLB 리보세라님에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높은 치료 효과도 갖고 있죠. 이번에 이제 위암 1차 치료제로도 이제 개발하고 있죠. HLB 생명과학이 리보세라니 캄넬레주마 세포독성합제를 병용요법으로 위암 1차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국내 임상 3상을 추진한다고 19일 날 밝혔죠. 예전에 이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HLB 생명과학이 리보세라니 위암 국내 임상 3상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메디파나, 하승교 기자님의 출처고요. HLB 생명과학이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마 세포독성암제를 병용요법으로 위암 1차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국내 임상 3상을 추진한다고 19일 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제 이번 임상 이전 치료력이 없는 위암 환자 총 885명을 대상으로 캄넬리주마과 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을 병용 수여, 캄넬리주마과 리보세라님을 병용 수여한 354명의 치료 결과를 대조군인 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 병용 수여군으로 354명, 그리고 캄넬리주마, 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 병용 수여 후 캄넬리주마 단독적으로 177명의 치료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HLB 생명과학의 한용회 사장이 현재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 병용으로 간암 1차 3상의 순환, 간암에도 있는 거죠. 폐암, 식도암, 뇌종양 등 다양한 암에 대한 연구 임상에서도 뇌약물의 병용 시너지 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더라고 신속히 신약처 승인을 받아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랬는데 승인이 났죠. 승인이 나면서 한번 주가가 잘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임상 시험 신청 승인 그말 말씀드린 4월 달이고 승인일은 2021년 9월, 올해 9월 10일 날 이렇게 임상시험 신청 기간이 대한민국 식약처, 시험 기간이 대한민국 내 14개 기관이고 임상시험 승인 번호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시험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 여기서 이제 알려드리는데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시판 허가를 받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약 10%.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10% 안에만 들어가서 성공만 한다면 거의 뭐 잭팟 대박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굉장히 약한 거고 임상시험 약물의 임상시험 및 풍모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사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나 포기할 수 있는 상중한다는 이런 투자의 유의사항이 정확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광약품의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고 실패하면서 안 하겠다고 주가가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만 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뉴스나 기사 같은 거 재료 한 참조 정도 하는 게 좋고 임상을 하는 특히 하는 회사들은 이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 많은 큰 금액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꿈과 희망을 먹고 살죠. 적당한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위암 치료제가 이제 역시 리보세라니까 병용요법이죠. 이렇게 이제 4월 달에 제출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승인이 났습니다. 요즘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이 KRX 헬스케어 지수가 조금 살아나서 바이오주가 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미국의 머크사 치료제 개발 한 방으로다가 전체적으로 그냥 전부 다 KRX 헬스케어 지수가 한 2달간 엄청나게 무너졌는데 많이 돌아나서 이 KRX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이 주간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상승률 탑5는 한국변시, 큐라클, 올릭스, 안트로제, 한국파마 이렇게 있긴 하지만 하락률에는 이렇게 우리 HL 생명과학이 이렇게 있고 아이진이 엄청나게 급락했죠. 아이진이 그러니까 월봉에서 차트상으로 너무 위치가 높은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KRX 헬스케어 시가총액 탑5로 나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SK, SK파이오팜 이렇게가 구성되어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